안녕하십니까. 코넬의 힘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아무리 날씨가 춥고 어떤 영향이 있어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뵙는 그 코로나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눈 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 겁나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려 몇 달 만에 우리 비욘디 가족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회심의 역작, 정말 이 제목에 나와 있지만 청기누술입니다. 청기누술. 정말 이 청기누술을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모으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이거는 거의 가히 청기누술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왕들의 정력 강화 비법. 왕들은 어떻게 정력을 강하게 했을까요? 저같이 일반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와, 저도 놀랐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왕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어리진이 이제 건강과 정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냥 엄청난 의료진과 또 엄청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왕이 건강을 유지를 하고 정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가지고 세상에 정력 강화 비법이 왕들에게는 숨어 있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왕, 한 나라를 경영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같이 병원, 이 아주 조그마한 대구 코넬 비뇨기과를 경영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한 나라를 경영을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을 해소를 해가지고 왕들이 최고의 정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는 비책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엄청난 업적 외에도 또다시 놀라운 업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18남입니다. 18명의 자녀, 18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아이를 총 22명의 자녀를 가진 그는 업적이 있습니다. 18남 4녀의 22명의 자녀를 이렇게 가진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또 6명, 부인이 1명도 아니고 6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명의 부인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힘든데, 제 1명만 있어도 정말 너무 힘든데, 이거 와이프가 안 보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명의 부인만 있어도 너무 힘든데, 이 6명의 부인의 질투와 시기를 어떻게 이 세종대왕은 감당을 했을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종대왕. 이 6명의 부인의 그 질투를 이렇게 이겨냈을 정도로 이렇게 6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독서강. 이 세종대왕은 풍채가 푸짐하셨습니다. 풍채가 푸짐하셨고, 또 아주 독서강이, 이건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이 독서강인 이 세종대왕이 어떻게 정력을 그렇게 강하게, 한마디로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만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종대왕이 정력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무려 22명의 자녀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수소의 고환과 수탁의 고환, 이 고환 덩어리를 그야말로 항상 이렇게 섭취를 하신 겁니다. 이 세종대왕의 최애 정력제가 바로 고환 덩어리입니다. 고환 덩어리. 이 고환이야말로 남성 호르몬의 보고입니다. 보고. 왜냐하면은 이 고환에는, 이 고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남성 호르몬이 있다 보니까 그 남성 호르몬을 계속 섭취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존하는
남성 호르몬 주사나 남성 호르몬 이제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으셔도 세종대왕은 그냥 그야말로 그 독서 강이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고 운동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야말로 22명의 자녀를 가지시면서 정력왕으로 군림하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수소의 고환과 수탁의 고환 섭취를 항상 많이 하셨습니다. 김짧은님께서 요즘은 구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그 열과성을 다하는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다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절대로 자리를 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나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 구할 수 없는 이 정력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을까를 제가 다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구할 수가 없지. 물론 당연히 구할 수는 있지만은 아주 힘들게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는 이제 우리 세종대왕의 최애 정력제가 바로 수소의 고환과 수탁의 고환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구하려고 진짜로 노력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은 세종대왕의 최애 정력제가 바로 수소의 고환과 수탁의 고환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현 시점에서 비뇨기과 의사인 제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정력제와 체험제에 대한 어떤 저 갈망이 저렇게도 강했을까라고 하는 놀라울 정도. 비뇨기과 의사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평상시에 정력을 강하게 만들고 항상 이제 나이가 들어도 발기력을 유지하려고 정말 좋은 거 많이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제가 봐도 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대 임금 중 최고입니다, 최고. 채용사라고 하는 관리를 두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미녀를 뽑아오는 인물을 두는 그런 관리까지 두었습니다. 여기서 미녀는 그냥 뭐 유부녀, 처녀,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연산군 스타일의 미인이면은 무조건 뽑아가지고 궁궐에 두게 하는 그는 정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지만 그 당시에는 연산군은 그냥 그야말로 이 정력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바치는 그는 왕이 바로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평생 소망이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닌 10,000명의 미녀와 합방을 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다. 이야, 정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도 제가 지금 놀랄 정도인데, 와, 10,000명?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놓고도 제가, 와, 10,000명의 미녀와 평생 합방을 하는 것이 연산군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은 어떻게 정력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사향노루, 배꼽에 있는 사향을 항상 섭취를 했습니다. 사향노루, 배꼽에 있는 사향을 항상 섭취를 했습니다. 또 배짱이, 귀뚜라미 등의 곤충을 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에 있는 의사가 이 곤충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산군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전국에 있는 곤충이 씨가 마를 정도로 연산군이 그래 다 이제 내한테 갖다 바쳐 이렇게 해가지고 배짱이, 귀뚜라미 등의 곤충을 또 많이 이제 이렇게 섭취를 했습니다. 또 물개의 생식기인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대왕의 그는 수탉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그는 이제 생식기가 바로 물개인데, 물개의 생식기인 해구신, 이 해구신은 지금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야말로 정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장 최상위 계급 단위에 있는 바로 물개의 생식기인 해구신을 또 이렇게 섭취를 했습니다.
또 사슴의 생치기인 녹편을 이렇게 아주 많이 이렇게 섭취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연산군은 이 현대 비뇨기과 의사인 제가 봐도 정말 정력을 위해 가지고 열과성을 다하는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안을 그냥 익혀가 드신 경우도 있고 그냥 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연산군은 이 정력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닥치는 대로 안 가리고 그냥 다 이렇게 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력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우리 연산군께서 몇 살까지 사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1살까지 사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몸에 좋은 거, 정말 지금 우리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정말 정력제 아니겠습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몸에 좋은 거를 이렇게까지도 섭취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이렇게 했고, 심지어 하룻밤에 한 명의 여자가 아니고, 이 남성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하룻밤에 한 명의 여자와 1시간 정도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남자분들 다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까? 맞지? 그런데 하룻밤에도 몇 명의 여자분과 몇 명의 그 당시에 궁녀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는 연산군은 31살까지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겁니다. 요절.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뭐든지 과하면 안 좋습니다. 이게 뭐든지 과하면 안 좋는데 이 정력제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남용을 하는 것도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 과도한 정력제의 남용과 함께 과도한 방사,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 사정을 참는 것이 좋을까? 이 사정을 참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래야지 수명을 오래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의학적인 관점도 있고, 또 사정을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비뇨기과 의사의 관점도 있는데, 결국은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과도한 방사와 하루에 몇 번씩 이제 사정을 하고 또 너무 과도한 정력제를 섭취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역시 수명을 오래 연장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산군은 무려 31살에 이렇게 요절을 했습니다. 절대 남성분들 너무 과도한 것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산군으로부터 이 교훈을 좀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조선조의 최장수왕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옛날의 왕들은 그렇게 오랜 수명을 연장을 못했는데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 우리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82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83세가 평균 수명인데 옛날에는 정말 최장수하신 거거든요. 영조는 83세까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타고난 의학 체질이셨습니다. 타고난 의학 체질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던 영조가 어떻게 66세에 14세 왕비를 맞이하는 최고 정력가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청기 누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세에 14세 왕비를 맞이를 하는 최고 정력가가 바로 영조였습니다. 바로 영조는 자신의 몸 상태를 철저히 파악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건강검진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건강검진 제도도 없었는데 항상 의들이 항상 옆에 붙어가지고 본인의 몸을 체크를 하게끔 항상 이렇게 수칙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가 정치와 건강을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할 때는 정치를 하고 이제 건강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절대 식사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회의가 길어지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루 세 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바로 절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왕들들이 이제 알려드렸던 이제 최고의 음식, 최고의 정력제를 이렇게 섭취를 하셨던 반면에 최장수하셨던 영조는 오히려 정반대로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셨습니다. 예,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예, 물론 식담의 제왕님 말씀처럼 돼지고기도 드셨고 다 드셨지만은 그러나 주로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66세의 영조가 14살, 무려 띠동갑도 아니고 띠띠띠띠 동갑 차이가 나는 14살에 이렇게 왕비를 맞이하는 그는 최고 정력가의 반열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와, 정말 뭐 남자분들 뭐 다 좀 부러우시지 않습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영조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요 세 가지 정말 다른 왕들과는 다른 철저히 본인의 몸 상태를 파악을 하는, 현재로 따지면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체크를 하셨고, 또 정치할 때는 정치하고 건강은 철저히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셨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절제와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아주 습관화하셨던 왕이 바로 최장수 영조셨습니다. 견과류 채식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식담의 제왕님 당연히 견과류는 채식이지만은 아주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견과류야말로 현존 아주 탁월한 정력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왕입니다. 바로 불로장생을 추구한 진시황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불로장생을 추구한 왕이 난 평생 살고 싶다, 누구나 다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집착은 더 강해집니다. 오래 살고 싶다, 평생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데, 그러나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왕이랄지라도 진시황은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고자 신하를 우리나라에까지 파견을 할 정도로 그냥 그야말로 불로장생, 나는 평생 성관계를 가지면서 오래오래 이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진시황이 가장 즐겼던 정력제가 바로 전복과 구기자입니다. 전복과 구기자. 전복과 구기자는 그냥 그야말로 현대 비뇨기과 의사인 제가 봐도 탁월한 정력제입니다. 또 지금 현재에서도 구하기도 용이합니다. 전복, 제가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복 주문 거 나왔습니다. 이 전복이야말로 정말 요즘 또 전복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거든요.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전복과 구기자에는 아르기닌이다라고 하는 현대 탁월한 정력제의 왕주광인 아르기닌이 탁월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진시황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로장생을 항상 추구했던 진시황이 항상 즐겼던 바로 이 정력제가 바로 전복과 구기자입니다. 전복과 구기자는 현대에도 구하기도 쉽습니다. 와, 제가 이제 대망의 정말 청기누설 마지막 왕입니다. 정말 왕의 정력 강화 비법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정력에 올인을 하는 왕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의 왕이 바로 청기누설 대망의 주인공은 바로 한무제입니다. 한무제.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왕은 있을 수가 없을 거고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세종대왕 6명의 부인,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와, 정말 카사노바와도 차원이 다릅니다. 카사노바야 여러 여자를 사귀었을 이 정도지만은
한무제는 그야말로 역사상 최강의 정력가입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른 최강의 정력가인 한무제는 후궁만 보이십니까? 18,000명입니다. 후궁만. 와, 정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도 말이 안 나옵니다. 와, 정말 후궁만 18,000명입니다. 18,000명. 와,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물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중국 한나라에 그토록 정말 정력에 올인을 한 최강 정력가입니다. 최강 정력가가 바로 한무제입니다. 한무제. 와, 정말 후궁만 18,000명입니다. 그 유명한 요즘 떠들어가 막 이제 정력을 얘기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한무제가 한 말입니다. 3일간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는 있다, 나는. 그러나 하루라도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한무제입니다. 한무제. 3일간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는 있는데 정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저는 솔직히 제가 워낙 운동을 많이 하니까 오늘도 오기도 전에 밥 2공기 먹고 왔고 제가 이렇게 저는 3일이 아니라 한 끼라도 밥을 못 먹으면 현기증이라 제대로 일상이 안 되는데, 와, 3일을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는 있지만은 하루라도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는 인생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던 최강의 정력가가 바로 한무제입니다. 한무제. 와, 제가 정말 우리 한무제 우리 왕에게 제가 정말 박수를 쳐드립니다. 와, 정말 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딸기80님 한무제가 우리나라를 침범을 했고 이런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별개로, 그러니까 한무제가 위대했다는 말이 아니고 한무제의 다른 어떤 업적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뒤로 논의를 제외를 하고 오로지 여기서 제가 박수를 치는 거는 정력의 관점입니다. 정력. 비뇨기과 의사로서 하는 거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뇨기과 의사 오로지 정력의 관점에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3일간 밥을 안 먹어도 살 수는 있는데 하루라도 여자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는 정말 비뇨기과 의사가 항상 꿈을 꾸는 이 모든 남자가 이렇게까지 되면은 정말 우리 비뇨기과 의사가 정말 최고의 정말 비뇨기과 의사가 대박이 날 건데, 이는 이제 평생의 이제 모토를 가지고 사셨던 한무제입니다. 한무제가 정력을 위해 가지고 항상 즐겨주셨던 정력제가 바로 인삼을 곁들인 새우입니다. 인삼도 최강 정력제인데 인삼을 곁들인 새우를 항상 즐겨서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력에서는 이 정말 최강의 어떤 그런 위치에 서 있는 분이 바로 한무제입니다. 맞습니다. 딸기80년 의견처럼 우리 한무제는 우리 고조선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는 이 중국에 있는 왕들은 정말 저도 싫어합니다. 정말 싫지만은 오로지 이 정력의 관점에서 이제 한무제를 최강 정력왕으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올려드린 겁니다. 자, 제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왕의 정력 강화 비법을 다 알려드렸는데 청기 누설을 해드렸는데 이런 이제 정력제들이 일상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인삼을 곁들인 새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여기서 말하는 새우는 대하거든요. 대하도 좀 비싼데 또 인삼도 비싼데 인삼을 곁들인 새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5명의 왕들의 정력대 공통점을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바로 왕들의 모든 정력제, 오늘의 바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왕들의 정력 비법으로부터 현실에 적응을 시키는 것이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입니다. 예. 제가 자주 먹는 정력식품도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 모든 정력제에 제가 말씀드린 수탉의 고함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인삼, 새우, 그야말로 모든 정력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바로 정력제의 성분이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 핵심입니다. 핵심. 바로 청기누술의 핵심입니다. 체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우리가 굴, 새우, 이런 각종의, 그는 이제 정력제들이 바로 정력제로 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아르기닌이 풍부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카사노바도 항상 굴을 먹었고, 제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저도 저녁 때 항상 굴을 먹거든요. 굴을 먹을 여건이 안 되면은 떡국에다가 또 굴을 듬뿍 넣어가지고 먹고, 심지어 제가 모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면은 굴로 되어 있는 뚝배기를 항상 먹고, 제가 단골이거든요. 항상 굴은 꽃배기로 내주거든요. 굴은 제가 항상 최애 식품인데, 이렇게 정력제들, 왕들이 항상 즐겨 먹었던 모든 정력제에는 바로 아르기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르기닌. 아르기닌은, 남성은 아르기닌 5,000mg만 매일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제가 알려드렸던 이제 왕들의 이 정력 비법을 따라하지 않아도 왕들의 정력 강화 비법을 우리가 고스란히 현대에서 섭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르기닌은 아주 저렴합니다. 구입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알약도 있고 분말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아르기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르기닌을 구입을 하셔도 좋고, 아르기닌이 너무나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굴, 전복, 이런 것들을 매일 섭취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시면은 정말 제가 앞서 언급해 드렸던 왕들의 정력 강화 비법을 현존하는 저희들이 고스란히 이제 섭취를 해가지고 따라서 하는 그런 비법이 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금일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말 이제 국가 일을 이제 국가 일을 이렇게 주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힘이 있는 속에서도 정력을 유지하셨던 왕들, 그 왕들의 대표적 왕 5명을 제가 그렇게 알아가지고 제가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에게 오늘 왕들의 정력 강화 비법의 핵심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그 옛날의 왕들에게서는 도저히 힘든 현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왕들의 정력 강화 비법을 따라할 수 있는 청기누설의 핵심이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 모든 왕들의 정력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르기닌이면서, 또 아까 영조가 했던 절제와 또 연산군이 했던 과도한 정력제의 남발은 오히려 수명을 단축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는 제가 너무 소중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금일은 제가 왕들의 정력 강화 비법 청기누설 인사를 올리고, 제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또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우리 인사를 드려가지고 제가 열과성을 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